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잔소리쟁이 시부와 형수에게 버릇없는 시동생을 며느님이 멋지게 참교육을 해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2년하고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잔소리, 삐지기 대마왕이신 시아버지와 비슷한 시작은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이젠 그런 마음고생하는 일 없도록 강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가에 자주 안 온다,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등으로 사람 피말리게 하는 분이세요. 작은아버지는 시댁과 가까이 사시는데 내가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와 같은 잔소리를 저에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이 형제간의 우애는 좋으신가 봐요. 제가 시댁에 가보면 작은아버지께서 시댁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신랑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신랑 형제와 사촌 시동생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시동생들은 저만 보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매번 했어요. 저 밖에서 동안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제 나이보다 더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시동생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만났을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수,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여자들 중에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딴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시동생에게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뭐라 하지 않는 시어른들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로 신랑에게 시동생이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더니 장난으로 하는 소리겠지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지난 명절에도 시동생은 저를 만나자마자 첫마디가 형수, 갑자기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젠 완전 중년 아줌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도 넘어갔어요. 사촌 시동생도 똑같아요. 시댁 가까이 살아서 우리가 시댁에 갈 때 작은아버님 가족들 같이 모여서 놀고 그러는 자리에서 형수, 왜 이렇게 사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시작은아버지 가족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형수, 완전 40대 같네?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랑에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랑은 또 시동생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해보겠다고 하는데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또 알겠다고만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헤어스타일 바꾸고 회사 사람들이 빈말로 한 말이겠지만 누가 결혼한 줄 알겠냐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고 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는데요. 시동생들이 내 남편도 아니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시동생들이거든요. 모이면 나와 평소에 별다른 대화를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고 노는 사람들인데 저에게 노안이라고 자꾸 말하니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시동생과 사촌 시동생 둘 다 약간 동안이기는 해요. 키가 작고 얼굴 작은 사람들 중에서 살 많이 찌고 머리숱이 적은 경우가 아니면 동안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시동생들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말빨도 좋은 시동생들이라 맞대응을 하기도 무서웠고요. 시동생들 하는 짓이 짜증나서 최근에 한동안 시댁에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 2주 만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심하게 삐져 있더라고요. 함께 점심을 먹는데 말없이 못 먹을 음식을 먹듯이 식사를 하시더니 밥 먹고 과일을 먹을 때도 저에게만 먹으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왜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해서 그냥 확 집에 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신랑이 술을 사가지고 와서 술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아버지는 또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자고 가라.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라. 명절에 며칠 전부터 와서 오래 있어라. 시동생들이랑 친해져라.
등의 잔소리를 하더니 저한테 결혼 3년 동안 마음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내가 잘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시아버지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아버님도 저에게 종종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시댁에 지금까지 진짜 잘했습니다. 장바다가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제가 다 했어요. 시어머니나 작은어머님이 설거지하셨던 적은 정말 몇 번 안 되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을 하시는지 더 이상 못해 먹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반항심만 들어서 어차피 잘하려고 노력해도 지적만 받는데 내가 못하러 지금까지 참고 잘해왔는지 후회만 되었습니다. 좀 있으니 작은아버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버님과 사촌 시동생은 곧바로 술자리에 동참했고 작은어머님은 시어머니와 주방에 계셨어요. 참고로 시동생은 먼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명절 때나 특별한 날 아니면 자주 볼 수 없어서 그날에는 시댁에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사촌 시동생은 또 형수, 화장 안 했네. 나이 먹을수록 화장해야 돼. 더 사가 보이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나보다 어린 사촌 동생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랑도 그렇고 어른들 아무도 시동생의 말에 잘못을 지적해주는 분들도 없으니 내가 직접 할 수밖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형수? 도련님, 아무리 못 배웠어도 형수가 뭐예요? 했더니 에이 형수 왜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싸가지 없게 구는 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도련님보다 나이가 어려요? 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작은아버지 두 분 다 놀란 표정이셨어요. 내가 형수 사가 보인다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아, 미안해요. 이러는데 욕이 나올 뻔했네요. 도련님, 끝까지 못 배운 티 낼 거예요? 나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존대하는 게 형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도련님 키 작아서 동안 소리 듣는 거에 자부심이 되게 큰가 본데 도련님 생긴 거 여자들한테 참 매력 없어요. 했더니 그때서야 시동생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나이 30에 외모도 볼품없는 데다가 그렇게 까불거리기까지 해서 결혼이나 하겠어요? 한 다음에 호칭부터 제대로 모르면서 회사에서는 안 저러나? 했더니 신랑이 그래, 네 형수 말이 맞다.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하더라고요. 시작은 아버지가 어른들 있는데 싸우겠다고 하시는데 싸우긴 누가 누구랑 싸우냐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신랑이 윗사람으로서 시동생 교육 좀 시키는 것인데 시동생이 덤비거나 해서 싸우게 되면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시동생 가만두시겠냐고. 시동생이 생각이 없어서 좀 까불거리기는 해도 그 정도로 막장인 사람은 아니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 시동생을 어른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3년을 참다가 내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른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는데 저 이제 시댁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저 따위로 말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아버님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서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길래 뭐 하냐고 가자고 했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다시는 시댁에 안 간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 진작 나서서 시동생들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해주었으면 이럴 일이 없지 않았냐고 했더니 신랑은 미안하다고 하며 마음 풀리면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넘도록 시댁과 아무 연락도 없이 가지도 않으니 너무 편합니다. 사실 시동생들이 저에게 버릇없게 말한 것보다 시아버지 잔소리가 더 싫고 더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시동생들 핑계로 한번 해본 것이었어요. 제가 참고 살았더니 계속 저를 우습게 알았던 시댁과 똑같이 저도 이번엔 먹혔으니까 나중에, 아주 나중이 되겠지만 시아버지, 시작은아버지 잔소리에도 한번 반발해 보려고요. 신랑이 계속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싸우고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이혼까지 생각하니 할 말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시댁 스트레스가 웬 말이에요. 저희 시댁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뭘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어쩌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 같아요. 신랑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더 두고 보려 합니다. 저희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무슨 사건 생기면 후기 보내겠습니다.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신랑이 진작 나섰으면 될 일을 멀리도 돌아왔네요.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